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우침 없는 시사, 균형 잡힌 뉴스 정치와이드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틀째 거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연 무엇을 찾아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손혜원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살려내 다시 국회로 보내겠다면서 비례당까지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정당이 또다시 등장하는 걸까요? 자, 그럼 정치와이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제목으로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자료 기다리는데 탈당을 했다. 민주당에서 나온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법사위 안 나오고 인터뷰만. 오늘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여기에 김남국 의원이 불출석했다 그러죠. 법사위원인데요. 그리고 어제도 그러고요. 언론을 통한 유튜브 채널을 통한 무슨 인터뷰 이런 내용은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은 꾸려졌어요. 그리고 이 진상조사단에 속한 의원 오늘 뭔가 얘기를 좀 내놨는데요. 지적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상조사에서는 재산 공개 자료와 함께 변동 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동 내역에는 보통 보면 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인이 포함됐을 경우에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해서 양식까지 정해가지고 요 양식을 세워달라. 네. 그 요청을 했었고 네. 그걸 기다리는 와중에 일요일 날 탈당을 하신 겁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걸로 봤을 때 그 네.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네.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그런 보입니다. 법적인 책임하고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문제로 우리 당에 누를 끼치고 여러 피해를 보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요. 그래서 탈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이것을 다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겁지만 어려운 결정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전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한 뒤에 민주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통하는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에만 나옵니다. 다른 언론 인터뷰는 없어요. 거기에 나와서 본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더 이상 당은 못 믿겠고 이제 유튜버들과 지지자만 믿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상황은. 글쎄, 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제가 이제 뭐 YTN 기자라든지 뭐 MBN 기자라든지 예. 또 MBC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들어 연락을 받고 예. 자기네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 이제 질문을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답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 예. 기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이제 말하자면 유튜브 나가가지고는 예. 하고 싶은 이야기들 상당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 안에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들어 있고 예. 또 정확한 이야기라면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또 유튜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발신을 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도 소명하고 설명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예. 한 번 거짓말하는 걸로 인식이 돼버리면 추후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다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그동안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김남국 의원하고는 같은 소속 정당의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후배 의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평소에도 자주 접하시고 가깝게 지내는 뭐 이런 사이로 알고 계신데 조금 실망을 좀 많이 느끼셨나요, 이번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야 뭐 얼마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정치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예. 시각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감도 얻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울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을 위해서라도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같은 당의 동료 의원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달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홍석준 국민의힘 네. 의원님, 지금 김남국 의원이 탈당 이후에 인터뷰를 한 이 유튜브 채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자주 나갔던 그 진행자와 질문을 주고받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궁금한 점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위주로 너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요? 그 지금 김남국 의원 이제 별명이 꼬꼬무잖아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의혹인데 사실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예. 지금 분노를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위선적이었다. 또 뭐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수많은 또 법적인 문제도 지금 걸려 있지만 그럼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가장 국민들로부터 분노와 예. 또는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런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예. 거의 대부분 자꾸 이게 자꾸 덮으려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이 나온다. 지금 저것도 곧 거짓말인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그 거래를 한 게 이제 소액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수천 원이다. 상임위 중에 뭐 거래한 얘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뭐 소액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려고 하니까 심지어 이제 김어준 방송 진행자마저도 그밖에 아니냐 못 믿는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뭐 전부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특정 어떤 지갑에 있는 시점에서만 하더라도 벌써 몇 천만 원짜리인 게 드러났고 아무리 봐도 소액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김남국 그 의원이 이제 그 국회의원은 부업이고 지금 코인 투자가 가상화폐 투자가 전업이라고 했는데 그 말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일개 지금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 일개 전업 투자가 아니라 예. 가상화폐계 어떻게 보면 큰 손 왕급 되는 그 정도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국회 전체에 있던 불신 그리고 개인과 민주당에는 엄청난 국민의 있던 비난을 계속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민주당은 사실은 발칵한 상황이죠. 근데 탈당을 했어요. 근데 탈당 전에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 윤리 감찰을 한다는 지시도 있었는데 지금 과연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뭐 나오는 말은 당사자 본인의 협조가 없다라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뭐 이런 의문 제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요. 김남국 의원이 탈당 전에 자료 제출, 그러니까 당에서 뭔가 조사를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 자료 제출 건을 놓고도 약간 뒷말이 나올 수 있는 대목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 요청된 자료 중에 이용 거래소, 그리고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익 등 이런 거래 현황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이 관련된 요청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제출을 했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하루에도 이게 체결이 1개, 2개, 100개, 1000개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쪼개져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취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다 열람해서 보여드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당에서는 뭔가 제출이 안 됐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 유튜브 채널에서 낼 거 다 냈다. 다만 뭐가 복잡해서 뭐 취합하는데 뭐 시간이 걸리다 약간 이런 취지 설명을 했죠. 자, 근데 거기서 한 대목이 있습니다. 거래소 얘기를 했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했어요. 거래소에서 통계 내서 달라고 했는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게 김남국 의원의
설명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소 말보대. 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김 의원 본인 요청 없었고 진상조사단 요청만 있었다. 본인이 직접 요청하면 제출하겠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예, 소정욱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저는 이제까지 그 김남국 의원의 해명 중에요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금이든 또는 이제 주식이든 코인이든 예. 본인이 거래 자료를 달라면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여기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빤하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이렇게 번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요청이 없었던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과연 이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당사자는 그러니까 이런 취지였어요. 너무 거래 내역 이게 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냐고 시간이 걸렸다. 약간 이런 취지 설명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걸 달라고 하면 주는데. 다 달라고 굳이 하면 되는데. 그럼 이게 김남구에는 자기한테 아주 불리한 거는 빼고 유리한 거면 이게 골라서 달라고 이러려니까 이게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모든 거래를 달라고 하면 이게 다 준단 말이죠. 그래야만 이게 그 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이번에 탈당은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과 예. 그다음에 김남구 의원이 짜고 치는 위장 탈당, 꼼수 탈당, 꼬리 자르기 탈당 예.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게 그 민주당 지도부도 문제예요. 예. 왜 그 탈당기 하나 내명이 탈당이 됩니까? 그거 이게 보류 안 하고 징계 제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복당도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김남구 의원이 이게 2번이나 잠시 떠난다? 그러면 이게 잠시 못 떠나게 영구 제명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진정성이 있으면 여든 야든 합쳐가지고 예. 우리 국회 윤리라고 있잖아요. 예. 이제까지는 이게 유명무실한 기구지만 예. 만약에 여야가 합쳐서 징계를 윤리하면 이게 제명이 됩니다. 그렇죠. 안 될 거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남구 의원이 법사위 출석도 안 하고 아무 의정 활동도 안 하고 예. 있는데 이게 굳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빨리 이게 저는 그 월급도 이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예. 국민이 상임위 시간에 또는 이게 본회의 때 코인해라고 이게 월급 줬습니까? 저는 빨리 이게 그 사퇴를 민주당도 국민의힘 합쳐서 예. 의원직 사퇴를 시켜야 예. 그나마 이게 국민들의 분노가 좀 가라앉는 거고요. 이번에 그 상임위 해명도 보세요. 몇천 원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이게 더 분노가 나는 게 차라리 몇십억이면 상임위 중요보다 몇십억이 중요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몇천 원 벌라고 그 한동훈 장관 청문회 상임위 때 몇천 원 벌라고 고인합니까? 정말 이게 저는 김남구 의원이 아직도 이게 제대로 반성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요 사안과 관련해서요, 이 코인 전문가가 내놓은 의미심장한 분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래소 내부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 그리고 친인척 등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뭔가 거래는 다 파악이 되니까. 김남국 스캔들이 아닌 대형급 스캔들로 커질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게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래소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데이터를 검찰이 확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요. 박원석 전 이거는 대형 스캔들. 몰라요. 과연 이게 있는 거지만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니까는요. 예. 반드시 저렇게 된다고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그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까지 다 확보를 하게 되면 예. 어떤 코인을 어떤 상대방과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 그게 다 그 나타나겠죠.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다. 때문에 수사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 수 있고, 예. 이게 이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로 포착을 해서 검찰에 통보를 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거래로 포착해서 통보한다는 의미는 자금 세탁의 혐의가 있을 때 그 이상거래로 포착을 합니다. 때문에 검찰도 이번에 이제 부정수익을 은닉했다라는 예. 불법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예. 혐의를 영장에 적시를 했어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있다. 그렇죠. 그래요, 범죄 수익 지금요. 은닉 혐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수익 은닉 혐의까지 이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된다면 이건 혐의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단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거나 뭐 일부 예. 뇌물을 받았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고 코인 시장에서 불법으로 그 범죄적인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 은닉한 혐의를 지금 검찰이 두고 있는 거 그거는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돈 세탁입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데다가 그러면 이제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범죄 수익에 가담한 뭐 사람이 됐든 뭐 예. 단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여기까지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데 실제 수사가 거기까지 갈지 예.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런 정도의 불법 행위까지 가담을 했는지는 뭐 지금 저희가 단언해서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이제 압수수색을 검찰이 3번 영장을 청구한 끝에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3번째 만에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기 전까지 2번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는 다 법원이 그걸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공론화되고 또 김남국 의원이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겠지만은 내놓는 해명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게 자꾸 이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자꾸 다른 설명을 내놨다. 네, 법원으로서 검찰로서도 영장을 청구 안 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그 영장 그 발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게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정치권 인사들 여기 나온 패널분들도 지금 상당히 뭔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는 일관되게를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이 여야에서 특히 이제 법사위 소속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그와 관련해서 또 지금 여당에서도 좀 목소리를 좀 내고 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저는 정말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내가 잘했다 억울하다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뭐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몇 분의 얼마의 내역이 이체가 되고 이게 다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예. 이런 거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몇천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예. 이건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봐요. 현재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이 법사위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역대급 딴짓으로 더 이상 국회 법사위를 욕보이지 마시고 하루빨리 법사위원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법사위원 자리까지 이제 논란이 됐네요. 박원석 전 의원님 짧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 이거 뭐 수사 기관을 담당하는 법사위원회에 있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논란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죠. 민주당 예. 추강욱 의원도 있었고 예. 간혹가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사를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법사위에 있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예.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코인과 관련된 이 규제기관이 뭐 금융위도 있고 금융정보분석원도 있지만 법무부도 일정한 규제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사실은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다룹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 코인 관련 규제 법안이나 또 그걸 양성화하는 법안이나 이런 법안도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이런 논란을 빚은 당사자가 그걸 이제 다루고 심의한다는 것도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걸리네요 이게. 그래서 아마 뭐 사보임을 당사자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예. 저런 경우에 뭐 의장이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뭐 사보임을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의장이 좀 뭐랄까요. 지금 여당에서 계속 목소리 내니까 국회의장도 아마 고민을 하겠죠. 이걸 어떡하지 뭐 이런 건데요. 지금 화면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저 자막 좀 봐주세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일요일 날 쇄신 의총을 열어서 늦게까지 하고 결의문이 나왔거든요. 각오를 밝힌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 지금 이런 정도면 진상조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 아니 결의문 잉크도 안 말랐다 지금 나온 지가 얼마인데 벌써 이런 소리를 하는가? 뭘 해보라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뭐 협조 안 하면 못한다 진상조사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 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쇄신 의총을 할 당시 엊그제 일요일 날 할 예. 때는 사실은 이제 검찰의 강제 수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시작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정치적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이 국면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사실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서 형사사법적 영역에 이미 들어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게 민주당의 윤리감찰단을 통한 어떤 진상조사가 어떠한 그 유효성을 가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문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당의 윤리감찰 기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검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가능한 빠른 속도로 수사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돈봉투 의혹 사건하고 똑같이 된 겁니까? 검찰 쪽에 달려있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당이 설치한 이제 윤리감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한계는 이제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조직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정치적 행위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형사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약간 곤혹스럽고 난처한 약간 이런 표정이 좀 묻어납니다 지금요. 난처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법사위가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법사위가 열리면 국회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인데요. 오늘도 국회에 출석을 한 거죠. 또 기자들을 만나서 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 얘기를 해서 좀 영상을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뭐 전화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 썼어요.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홍석준 의원님, 오늘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본인과의 어떤 연관성을 자꾸 뭐 김남국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데 찾아보면 질의할 때 코인 거래 이게 유일하다. 그때 당시에 본인한테 한 게 이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김남국 의원이나 민주당 향해서 이게 비웃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는.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 특히 김남국 의원한테 상당히 좀 고마워해야 돼요, 사실은. 고마워해야 된다고요? 그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떴습니까? 그리고 방금 화면에 나온 저 말고도 또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오스트리아 또 이제 혼동된 것도 있고 뭐 참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많이 좀 도와줬죠. 저 질문을 할 때 본인이 이제 2시간만 자고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2시간만 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코인 뭐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지금 저게 자꾸 또 회자되는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대처도 그렇고 지금 특히 김남국 의원의 대처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처음 이 문제가 5월 5일 날 이제 언론에 터졌을 때 이게 검찰에서 뭐 흘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뭐 실정을 덮기 위해서 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제 거짓말이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김남국 의원 거로 덮인 것은 지금 송영길 우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오히려 덮여버렸죠. 그러니까 뭐 송영길 대표도 고마워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 핑계를 대고 이러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전재수 의원이 이제 형사사법 체계로 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별로 할 게 없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가 그 조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최소한 지금 현재 명백하게 드러난 것들도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직자 재산 신고에 그 재산 변동 사유에 예. 결국은 예금 부분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과 뭐 세입이다 이런 게 지금 현재 거짓말하고 지금 드러났죠. 처음에 설명과 다르게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런 것은 법상 명백한 징계 사유고 그 중에도 국회의원의 어떤 품위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 상임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차고도 예. 넘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가 여야가 징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거는 법적인 또 문제와 달리 내부적인 문제고 특히 국회의원 징계는 굉장히 제명까지 이르는 무거운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것을 좀 손 놓고 있는 민주당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이 김남국 의원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뭔가 의혹 제기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또 받아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두 가지 영상이 잇따라 나옵니다. 보시죠.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터트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김남국 의원님께서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나오셔서 계속 제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그러고 계시던데요.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 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손혁 변호사, 뭐 이거 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아무튼 뭔가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왜 제 작품입니까? 약간 이런 반박이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김남국 의원은 이제 그 말한 대로 되돌려주면 한 단어로 이제 그 황당무계. 옛날에 김남국 의원이 황당무계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이런 이제 그 어떻게든 황당무계한 음모론으로 이렇게 돌파해 보자. 이런 식의 이제 그 꼼수인데 저는 만약에 진짜 검찰에서 공작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요 총선 직전에 하죠. 이게 메가톤급 핵폭탄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총선 직전에. 직전에 하면 이게 민주당이 초토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년 전에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뭐 꼬리 자르기도 하고 이게 대책도 세우고 하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을 정했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동안 쭉 정책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실정이 있고 그럼 나머지 실정이 없습니까? 이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의 모두에게 수사만 당하면 전부 이게 그 한동훈 장관 작품이다. 예. 기성전 한동훈인데 그럼 이게 노웅래 의원들에게 한동훈 장관 때문에 본인이 돈을 안 받은 게 억울하게 뭐 지금 수사된 겁니까?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도 이게 뭐 모든 것마다 정치 검찰이 어떻게 한다는데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겁니까? 예. 따라서는 자꾸 이게 그 이런 걸 적반하장이랍니다. 본인이 좀 이게 범죄하다가 혐의가 있어서 이게 기소가 되거나 예. 수사를 받으면 성실하게 소명하고 수사를 받아야지 전부 이게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면하려는 이런 적반하장 행태는 이제 좀 국민이 용서 안 할 겁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뭔가 이런 수사 사항만 나와서 그게 알려지면 다 한동훈 작품이다. 뭐 이런 거 아니냐 지금 서정욱 변호사 그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정하게 그런 점이 있죠. 습관적으로 검찰의 기획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성격의 말하자면 기획된 수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과연 그러냐?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예. 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죠. 근데 그거를 한동훈 라인의 작품이라고 한동훈 예. 법무부 장관의 작품이라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단정하려면 근거를 제시하고 단정을 해야죠. 근데 그걸 그렇게 과감하게 단정하면서 예. 본인한테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한 이제 성실하고 근거 있는 소명이나 답변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과연 본인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과 이게 비례가 맞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놓는 소명마다 예. 족족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저런 식의 프레임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고 김남국 의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끄떡끄떡 이렇게 설득력을 갖는 게 주된 목표가 아니고 예.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른바 뭐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예. 강경 지지층에게 일종의 이제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변명, 논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런 프레임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일정하게 또 영향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실제 강경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설득을 당해서 예. 같은 목소리를 내거나 당내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이 지금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거나 김남국 의원을 방어하는 예.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설득력을 못 갖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강경 지지층 혹은 그 이른바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민주당 내 7인회 같은 그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저걸 재생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 보면 화면에 있어요. 김남국 의원. 뭐 이런 메시지로 뭐 답장을 보냈다 그러죠? 여기 보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홀로 당당히 맞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거는 응원을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억울하다고. 그리고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탈당 선언 다음 날 응원 메시지에 답장을 준 내용이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